기술을 담보로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기술금융제도. 2014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기술금융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과 공급처인 은행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CEO의 90% 이상이 기술금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은행권에서는 바람직한 금융 관행으로 정착될 것이라 평가했다. 중소기업은 저금리 사업자금 대출, 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 국가는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예상되는 기술금융 시대.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지 지금 들어본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바로 기술금융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4대 개혁 중에서 노동개혁이라든지 교육, 공공개혁은 대략적으로 무엇인지 알겠는데 이 금융개혁은 무엇을 개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 건가요? 예, 금융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4대 개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개혁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예. 각각 분야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기능,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돕자는 것이 그 개혁의 예. 본질일 텐데요. 예. 금융은 이제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첫 번째 수행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금융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서 어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겠는데요. 예. 그 두 가지를 잘 하고자 하는 것이 금융개혁입니다. 그래서 금융개혁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이제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예. 개혁을 이루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1년간 굉장히 많은 것을 해오고 있는데요. 또 이제 예. 뭐 핀테크라든지 예. 오늘 얘기하게 될 기술금융이라든지 예.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금융 상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금융이 정말로 그 생기를 되찾아가고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금융개혁 내용이라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기반을 탄탄히 하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해보자 이런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우선 기술금융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기술금융은 담보나 예. 아니면은 어떤 신용이 조금 떨어져도 충분한 이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벤처 기업이라든지 뭐 창업 기업들이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저희가 기술금융이라고 해서 정착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유연성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입된 지 2년 가까이가 됐는데요. 지난 12월에 기술금융제도의 추진 성과 점검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 예.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짚어보시나요? 그동안 저희가 기술금융을 통해서 공급한 자금이 35.3조 원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예. 중소기업에 나가는 대출이 338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 1년 9개월 만에 10%의 오. 금융이 기술 신용 평가를 통해서 예. 나가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기술금융 지원을 받으신 그 중소기업께 여쭤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작년 11월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쓰신 분들의 96%가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을 하고 싶다. 굉장히 그런 높네요. 말씀을 하셨고요. 82%를 넘으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께도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예. 기술금융 제도를 추천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다음 달부터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둔 투자형 기술금융 평가가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또 이 평가를 기반으로 그 펀드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원의 90% 이상이 대출입니다. 투자를 받는 금액은 굉장히 작아요. 예. 여러 가지 우리나라 투자 환경이 좋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일단 대출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 그쪽이 정착이 잘 되고 나니까 이제 투자에도 우리가 기술 평가 모형을 좀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쭉 준비를 해왔고 작년 말에 저희가 산업부와 공동으로 이 투자형 기술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대출에 사용되는 모형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대출에 사용되는 모형은 이 기업이 부실해질까? 그런 부실 위험을 예측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 투자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서 뒤보다는 앞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더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모형을
저희가 연말에 개발을 했고 이번에 4월 1일부터 이 투자용 기술금융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초창기라 많이 좀 정착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거를 도와주는 차원의 제도 개선을 좀 한 게 있어요. 그 예. 성장사다리 펀드 밑에 기술금융 펀드라고 있거든요. 한 4,500억 정도 만들어진 펀드가 있는데 거기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그 투자 판단을 이 투자형 기술 모형에 기반을 해서 거기를 평가를 기반으로 한 80% 정도는 그거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투자 금액을 지출을 하여라라는 예. 걸 저희가 이제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초창기 정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기술금융제도 참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클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운영을 중점을 두고 하실지 간단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시작한 지 1년 9개월 정도 됐는데 예. 저희가 이런 추세로 계속 하게 되면은 한 5년 차, 시작한 지 5년 차가 되는 2019년 정도면 기술금융을 한 100조 원 정도의 자금을 공급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쭉 이 추세를 지속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했던 평가를 보통 은행이 받았었는데 은행은 사실 이걸 직접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준비도 하고 인력도 뽑고 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이것도 해서 은행이 2020년쯤 되면은 외부 평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완전히 이제는 여신 심사하는 관행 자체가 담보나 재무제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기술력을 함께 보는 걸로 2020년이 완전히 정착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역시 기술금융은 투자 영역이니까 투자 쪽에 이 평가 모형이 제대로 활용되는 그런 저희가 제도 개선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